2020년 8월, 코로나 여파로 인해 나는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다. 21살 때 부사관이라는 직업으로 첫 사회생활을 하고 코로나로 쉬게 되는 38살 때까지 무려 17년을 쉬지도 않고 일만 했던 것 같다. 그런 내 모습을 본 아내는 오랜만에 둘만의 시간이라도 가질 겸 함께 여행을 가자고 했다. 생각해보면 큰아이가 생기고 나서부터 아내와 단둘이 여행을 떠나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 나는 혼자 백두대간으로 백두대간 종주를 시작했다. 그런데 뭘 타고 가지? 이참에 BMW 투어링 바이크를 한 대 지를까? 비싸네. 이것도 비싸네. 그렇게 고심하다가 가져온 바이크가 혼다 슈퍼커브였다. 나는 바이크 여행에 반드시 투어링 바이크, 고배기량 바이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사실 돈이 없었다. 누구나 바이크만 있으면, 마음의 준비만 되어 있으면, 아내에게 도망칠 수 있으면 이 자유로운 여행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드디어 여행을 시작했다. I've changed for the better this time. I thought I would never be fine. I strive just to say I'm alright. And for the first time in a long time I'm alright. 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 전날 비가 많이 와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오히려 상쾌한 공기가 나를 맞이해 주었다. 용인과 경기 광주를 지나 양평으로 달렸다. 나는 양평을 지날 때는 항상 옛길로 돌아간다. 팔당호 우천리 소내선 부근에 바이크를 세워두고 잠시 헬멧을 벗으면 이곳의 특유의 바람 냄새가 전해져 온다. 머릿속까지 시원해지는 이 바람은 바이크를 타시는 분이라면 꼭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다. 양평 만남의 광장은 강원도로 투어 가는 라이더들의 성지이자 모임 장소이며 휴식처이기도 하다. 얼핏 듣기로는 양평 만남의 광장 주유소의 고급유는 라이더들을 위해 마련되었다고 그렇게 들었다. 나는 값비싼 바이크 사이에 당당하게 슈퍼커브를 세웠다. 누가 그랬는데 고가의 바이크 사이에 저가의 바이크를 세우면 조금 창피하지 않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다. 그래서 나는 헬멧만 벗지 않으면 창피할 것은 없다. 그렇게 잠시 휴식을 취하고 다시 출발 준비를 했다. 그런데 시동이 안 걸렸다. 그래도 킥스타터가 있어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다. 이런 면만 봐도 슈퍼커브는 여행하기 정말 좋은 바이크임이 틀림없다.
단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렇게 뻥 뚫린 도로에서 뒷차에게 방해를 준다. 아무리 쥐어짜도 차량의 흐름을 맞출 수가 없다. 특히나 오르막을 만나면 더욱 민폐일 수밖에 없다. 기름 냄새만 맡아도 간다는 슈퍼커브. 백두대간을 넘는 동안 가장 많이 주유한 금액이 4,200원. 보통은 3,500원 정도 주유를 했다. 홍천 길목에 있는 화로구이점. 이곳은 예전에 아내와 투어 갈 때마다 들렸던 추억이 많이 담긴 음식점이다. 그래서 간단하게 식사라도 할까 생각했지만 문득 아내가 떠오를 것 같아서 그냥 가기로 했다. 맞다. 이 좋은 기분을 망치고 싶지 않아. 바이크 여행 중에 짐 체크는 필수다 라고 들었다. 하지만 나는 SJ사의 탑박스 덕분에 여행이 끝나는 동안 단 한 번도 짐을 잃어버린 적이 없었다. 어느덧 강원도 인제에 접어들었다. 헬멧 사이로 들어오는 공기는 상쾌했고 시원했으며 17년간 휴식 없이 일해온 보상을 제대로 받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강원도 고성에서 6년이라는 군 생활을 하고 그곳에서 아내를 만났다 보니 처갓집도 강원도 고성이 되었다. 그렇다 보니 강원도 고성이나 속초의 맛집 몇 군데를 알고 있었다. 드디어 백두대간의 시작과 끝인 진부령에 도착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3박 4일이지만 오늘은 고성에서 하룻밤 쉬기로 했다. 오랜만에 고성에 왔으니 장모님도 뵈어야 하고 또 바닷가 앞에서 텐트를 치고 숙박하는 것이 나의 또 다른 로망이기도 했다.
그렇게 백두대간 첫날 밤을 파도 소리를 들으며 깊게 잠에 들었다. 역시 나는 혼자 자는 게 제일 편하다. 다음날 아침 일출을 보기 위해 일찍 일어났으나 먹구름 탓에 일출은 볼 수 없었다. 백두대간 두 번째 목적지인 미시령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 전에 온 태풍과 긴 장마 탓에 도로가 유실되어 미시령을 오를 수 없었다. 아쉬운 대로 미시령 톨게이트 옆 공터에 주차하고 울산 바위만 잠깐 구경하고 세 번째 목적지인 오색령으로 향했다. 이번 백두대간을 하면서 느낀 점은 우리나라 경치가 여느 나라 못지않게 아름답다는 것과 이렇게 아름다운 경치가 오랫동안 보존되길 바라는 마음이 들었다. 경치를 구경하며 한참을 달리고 있는데 기름이 없다는 경고등이 들어왔다. 백두대간 코스에서 아쉬운 점은 생각보다 주유소가 없다는 점이다. 물론 누가 이런 산속에 주유소를 운영하겠나 싶기는 하다. 그래서 혹시나 백두대간을 여행을 계획 중이시라면 보조 기름통 하나쯤은 준비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다행히 거의 바닥나기 직전에 주유소를 찾았고 아마 이때가 가장 많이 주유했던 시점이고 이 이후부터는 기름이 반 정도 남았더라도 주유소만 보인다면 일단 채워놓고 움직였다. 백두대간은 이렇게 바이크로 갈 수 있는 곳도 있고 등산을 해야 갈 수 있는 곳도 있다. 나는 그 중에 바이크로 갈 수 있는 곳을 정해 여행을 시작했는데 그랬음에도 도착하면 백두대간 표시석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었다. 굽이굽이 산길만 타다 보니 그 길이 그 길처럼 느껴졌다. 그렇지만 희한하게도 바람으로 느껴지는 기분은 그때그때마다 다르고 한 번씩 옆에 보이는 풍경은 아주 큰 그림을 누군가 그려놓은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이 맛에 바이크를 타고 여행을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경치에 취해 정신없이 달리다 보니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로 달리고 있었다. 그래서 식당이 보이면 그냥 들어가서 먹기로 했다. 한백산 근처에서 반대 방향으로 백두대간을 여행 중인 한 라이더분을 만났다. 이분은 이 다음 코스에 슈퍼컵으로 절대 오르지 못할 경사가 있다고 말씀하셨다. 나는 이 말을 흘려듣지 말았어야 했다. 점점 해가 저물어갔고 나는 쉴 곳을 찾아야 했다. 여행을 떠나기 전에 아내와 3가지 약속을 했다. 첫 번째는 이동할 때마다 연락하기. 두 번째는 야간에 주행하지 않기. 세 번째는 아내 생각하면서 타기. 이 중 3번째만 빼고 칼같이 지켰다. 만항제에서 내려오니 휴게소가 보였고 나는 이곳에서 단상을 빌려 쉬기로 했다. 옆에 화장실도 있고 편의점도 있고 무엇보다 밤에 비 소식이 있어 비를 막아줄 무언가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9월이기는) 하나 산 중턱에 있어서 그런지 저녁이 될수록 기온이 점차 떨어졌다. 혹시나 편의점에 핫팩이 있나 싶어 봤지만 가을에 핫팩을 팔 일은 없었고 그래서 나는 한팩스러운 걸 만들기로 했다. 그리고 새벽 3시쯤 밖에 폭우가 쏟아졌고 그 빗물은 단상을 타고 고스란히 텐트로 유입되기 시작했다. 나는 이날 젖은 텐트 속에서 한숨도 잘 수 없었다. 셋째 날 아침, 언제 그랬냐는 듯이 눈앞에 절경이 펼쳐졌다. 비록 아침 공기는 쌀쌀했고 뜬 눈으로 밤을 새우다시피 했지만 희한하게 기분은 정말 상쾌했다. 역시 아내가 없는 여행은 기분을 상쾌하게. 비가 온 뒤 풍경은 그림보다 더 그림처럼 느껴졌다. 이런 풍경은 절대 자동차 프레임 안에서는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었다. 탁 트인 시야로부터 바람을 정통으로 맞아야만 느낄 수 있는 풍경이다. 다만 이걸 카메라에 담아내질 못하는 것이 너무 아쉽게 느껴졌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또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비가 와서 가장 난감한 것은 바로 휴대폰이었다. 왜냐하면 휴대폰 내비 없이는 다음 목적지를 찾아갈 수 없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한참을 달려 드디어 슈퍼컵으로 오르지 못한다는 마구령으로 향했다. 하늘의 맹세코, 이 장면은 연출이 아니다. 정말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왔다. 설마 내가 바이크를 타면서 끌바를 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기 때문이다. 와, 이거 뭐야,
다행스럽게도 바이크가 가벼워 스로틀을 살짝 감으니 쉽게 끌바가 가능했다. 영상으로 볼 때는 경사가 느껴지지 않으시겠지만 이곳은 급경사로 유명한 코스였다. 그리고 그런 경사는 지속해서 나왔다. 이렇게 이번 백두대간 코스를 통틀어 가장 어려웠던 마구령을 통과했다. 백두대간 종주는 산맥을 넘는 코스이다 보니 동쪽으로 향할 때는 맑은 하늘이, 서쪽으로 향할 때는 흐린 하늘이 보였다. 그렇게 비에 젖고 햇볕에 마르는 주행을 반복하며 몸을 지치게 만들었지만 단 한 번도 힘들다거나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물론 집에 아내가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 비에 젖어 춥기는 했으나 비가 왔기 때문에 상쾌한 공기를 마실 수 있었다. 이건 마치 우리의 삶과 같이 힘든 날에 마음이 젖을 수는 있으나 언젠가 마를 날이 있고 그런 날이 올 거라는 믿음으로 힘든 날을 버티는 게 아닐까 생각한다. 충북을 지날 무렵 체인 치는 소리가 나 근처 센터에서 정비를 받으려고 했으나 센터 비슷한 것도 보이지 않았고 그나마 찾은 센터에는 아무도 없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사장님. 비는 지속적으로 내렸고 목적지에 가는 길목에 아무 식당이나 보이면 들어가기로 했다. 종일 비를 맞은 탓인지 생각 없이 들어간 식당의 순두부찌개는 지금껏 살면서 먹은 순두부 중에 가장 맛있었다. 내비를 보며 여행을 하고 있지만 엉뚱한 길로 향하거나 혹은 표시석이 없어 한참을 헤맨 적도 있었다. 그렇지만 이런 건 역시 여행의 일부이고 여행의 즐거움이라 생각했다. 왜냐하면 바이크 여행이라는 것은 목적지에 도착해야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목적지에 가는 동안 시작되고 있기 때문이었다.
전날 새벽 폭우에 텐트와 침낭이 젖었고 종일 비를 맞으며 여행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관에서 쉬기로 했다. 3일 만에 샤워를 한 탓인지 하수구가 막힐 만큼 꾸정물이 많이 나왔다. 물론 하루 만에 샤워해도 꾸정물이 많이 그리고 오랜만에 따뜻한 방에 누웠더니 그동안 쌓인 피로가 한 번에 몰려와 나는 그대로 잠에 들었다. 어느덧 백두대간 마지막 날 110cc 바이크를 타고 백두대간을 넘는다고 했을 때 내 주변 지인들은 크게 두 가지 반응을 보였다. 바이크를 타지 않는 지인들은 그 위험한 짓을 왜 하려고 하냐 였고 바이크를 타는 지인들은 110cc로는 불가능할 것이라 했다. 바이크가 위험한 이동수단임을 부정하고 싶진 않다. 그러나 위험해서 못하는 것과 위험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는 것은 다르다고 생각한다.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위험이라는 요소를 감수할 줄도 알아야 하며 그런 것들이 바로 도전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바이크이기 때문에 자동차로는 절대 느끼지 못할 이런 여행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오랫동안 바이크를 타면서 이런 이야기를 참으로 많이 들었다. 125cc 바이크는 마실용이다. 125cc 바이크로는 장거리를 갈 수 없다. 125cc 바이크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바이크다. 하지만 나는 다르게 생각한다. 바이크 여행은 결국 내가 하는 것이다. 내가 준비가 되어 있고 내가 할 수 있다는 마음만 먹는다면 바이크 크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110cc라 못 가고 1100cc라 잘 가는 것보다는 얼마만큼 시간이 되고 얼마만큼 준비가 되었냐가 결국 얼마만큼 갈 수 있는지를 정하기 때문이다. 이번 여행에 불씨를 지펴준 김승진 선장님의 무기양 세계 일주에는 호화스럽고 성능 좋은 요트가 나오지 않는다. 이번 여행의 루트를 정해준 모험왕 별이님의 백두대간에서도 비싼 자전거나 성능 좋은 카본 자전거도 아니었다. 두 분 모두 열정과 끈기로 남들이 위험하다는 그 도전을, 남들이 안 될 거라 했던 그 도전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냈다. 비록 그 과정은 쉽지는 않았겠지만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삶은 남들과는 다른 자신만의 삶이라 생각한다. 지금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위험하다고 해서 그 어떠한 도전을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안 될 거라고 해서 그 어떠한 도전을 미리 포기하고 계신다면 저는 그런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는 당신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다른 사람의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